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민선 6기 새 도정의 첫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직 개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정과 달리 민간의 참여를 늘리고 선거 공신 대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민선 6기 새 도정의 첫 인사와 조직 개편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김희연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조상범 제주도 정책기획관입니다. 네, 한석지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야당과 인사를 협의하겠다고 전했고 또 제주시장에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협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석지 교수께서 먼저 이 협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희룡 도정에서는 항상 수편적 협치를 통한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협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양한 개념이 있겠습니다만은 도정에서 얘기하는 협치는 통치 방식의 변화 측면에서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통적인 통치 방식인 관치에 대한 불만, 불신, 부정에서 출발한 새로운 통치 방식의 모색이다. 그리고 주요 정책 결정의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 더 나아가서는 제주의 경우 많은 갈등, 공공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민주적인 시스템을 찾아보겠다. 이런 쪽에서 나온 논리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부가 있고 비공식 민간, 기업,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들 이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체제라는 점에서 협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실정에 맞는 협치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것은 이론적으로 여러 모델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도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좀 더 민주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의 방법으로서 관치가 아닌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서의 협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상범 기획관님, 이런 협치를 중심으로 이번 제주도의 조직 개편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 개편안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주요 내용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2월부터 저희가 사실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조직 개편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13개 실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기능을 좀 재편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제주도에 굉장히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상당히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곳은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자유도시본부를 이제 계획과 거기서는 지금 투자가 안 될 때라서 계획과 심의 기능 그리고 어떤 행정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한 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 본부의 기능을 좀 재편을 해서 계획은 계획부서에 그리고 개발 절차는 개발부서에 그리고 또 투자 유치는 또 투자 유치 전담부서에 이렇게 좀 재편을 하는 주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진흥본부도 국제통상국을 좀 신설하면서 그 투자와 통상 업무가 같이 해서 이제 대외 통상 기능을 또 강화하는 조직으로 했습니다. 근본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확정시킨 것을 이제 입법 예고 기간에 또 한 13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관계자분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이번에 어저께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도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8월 초에는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개편안을 보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협치정책실입니다. 또 국민사회에서 협치정책실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이 협치정책실을 왜 이렇게 새로 두게 됐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저희가 민선 6기에 아까 우리 한석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치를 모토로 또 도정 방침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치가 어떤 그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를 밖으로 가서 이제 시민 사회 쪽에 어떤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정책에 참여를 또 하는 기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내부적인 목소리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제 국회라든지 어떤 뭐 외국에서도 이제 나오는 어떤 제주 발전에 대한 조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인적 네트워크로 가동되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국회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도지사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으로서 그 협치 정책실을 설치해서 그런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자료라든지 이런 거 분석해서 도지사에 대한 순수 보좌 기능으로 그렇게 지금 조직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협치정책실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협치를 중심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의원 의원님,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협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석지 교수님 말씀처럼 협치라는 것이 주민공감대, 도민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도민공감대는 없고 선거 공신이나 또 내정된 직책을 통해서 협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주민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통치 방식인데 주민 참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또 소통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협치를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전제 조건이 좀 모자라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조직 개편을 보면은 어저께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협치정책실이 3급에서 4급으로 내린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서울본부가 9명에서 18명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저께 언론 보도에서 공개하지 않던데 예. 거기도 이제 3급으로 확정시키면서 8명에서 18명을 서울본부 둬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는데 의회와 어떤 소통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으로 앞으로도 협치를 하려 그러면 도민공감대를 우선으로 하는 또 의회와 소통을 하는 그러한 이런 대책이나 아니면 또 조직 개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 개편하면서 도민 공감대가 모자라고 도의회와의 소통도 좀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정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한석지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면서 부연 설명을 한다면 통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도지의정이 출발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진짜 큰 뜻을 담고 협치 깃발을 꽂고 지금 순항을 하는 도중에 예. 큰 지금 파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지금 특별자치도지사의 제왕적 그런 기능의 그런 진짜 이 폐해를 어떻게 좀 앞으로 이거를 감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협치지사를 지금 도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협치지사를 당선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큰 이런 안을 갖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새로운 제주시장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지사님 앞에 이 협치를 앞으로 지사를 성공하려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와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런 협치 지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하면서 앞으로 지사의 순항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지사 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화와 타협, 양보와 설득, 이런 과거 제왕적 도지사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지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해주셨는데 한석지 교수께서는 새도정 준비위에 참여를 하시면서 협치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향도
많이 이렇게 다듬으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 준비 당시에 가졌던 생각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저희들 때는 협치위원회, 물론 협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민간 그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 분들이 고루 참여한 그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저희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뭐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 그 후에 그 준비가 끝난 후에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새로 재정비 구체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협치 정책실 신설 이것을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물론 그 보좌 업무 지금 통치 체제 자체를 전환시키겠다 이런 그 큰 규모의 그 변화이기 때문에 제주 실정을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 좀 보좌가 필요하리라고도 봅니다.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앙 그 절충 업무 필요하겠죠. 그러니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거버넌스 협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보좌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아까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러한 이유와 그 내용을 사전에 도민을 그 대표하는 도의회라든가 그 여기 해당 분야 뭐 농민단체 이런 데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그 수순이 없었다는 게 큰 오해를 더 확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 아니냐. 뭐 예. 공신들 자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소통이 없었는가. 이런 그 아쉬움은 같습니다. 더구나 이 기획관리실 내 이 정책기획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게 행정 라인에 분명히 있는데 또 정책보좌관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사실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 데는 그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같은 조직 내에서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 영역을 좀 명확히 하고 사전에 하고 이것을 오해 없도록 도민들에게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그 이해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특히 도의회는 이거에 나중에 뭐 협조를 하든 감시를 하든 견제를 하든 하기 위해서 그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원회 문제와 이게 결부되거든요. 이 조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사전에 미숙했는가? 그 미숙이 또 오해를 확대시키고 있지 않는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상범 기획관께서 이 조직 개편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 그 주로 내부적인 의사들이 또 다양하거든요. 그 조직 내부에서 거기는 조직 내부에서 농림 쪽은 이제 그 농업인 단체 의견을 듣게 되고 해양국은 또 해양 단체도 수산단체 의견 듣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큰 그림으로 갑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청을 해야 되지만 어떤 큰 방향성에서는 저희가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치 모델을 저희가 구현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게 비공식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식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에서는 도지사 공약 관리라든지 뭐 이런 도민과의 어떤 정책 개발 그리고 저희가 또 비전 정립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 정책 조정 전체적인 그 라인 조직의 정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협치 정책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보좌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관 그 중앙부처의 장들도 전부 정책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경력과 캐리어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협치 정책실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좀 그 걱정이 된다. 뭐 공무원 조직이 걱정하기 전에 이렇게 외부에서 걱정해 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만은 저희가 설계하는 모습하고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른 또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의장단께서 그 지사님을 방문해서 또 협치 정책실에 대한 이런 여론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동의를 해서 이제 3급을 4급으로 또 조직을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또 FTA라든지 이런 당면한 사항들은 조직의 효율성보다 어떤 단체의 그런 귀 기울인 게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입법 예고 기간에 공식적인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론 수렴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참작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의원 의원께서는 지금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네. 제주도가 제주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까 두 분께서 언급을 했지만 3급을 정책 이제 협치실, 정책 협치실을 내가 협치정책실 이렇게 뒀는데 분명히 이제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보좌 형식의 협치 정책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좌 형식 같으면 저희들이 또 한 게 그러면 비서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좌 형식에 왜 상급 부이상급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정책을 원래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협치정책실에서 그걸 관리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이 확산돼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여론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3급에서 4급 서교관급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소통의 방법이고 그 소통이 대안을 통해서 조직 개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도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니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 제시가 되고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조직들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그 언론의 보도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구스러운 것은 또 이제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서울본부에 18명이라는 조직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 대외협력팀장 또 이제 중앙언론협력팀장 또 국회협력팀장 또 뭐 중앙국회 이제 국가업무팀장 이렇게 해서 임명직 그보고 뭐라 그러죠? 이 사명을 팀장을 거기다가 이제 또 다시 도에서 임명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거공신에 대한 어떤 조직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협치지 도민에게 설명도 구하지 않고 의회에도 설명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지금 대도의회하고의 어떤 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하고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관께서 이 서울본부 조직을 9명에서 18명으로 이제 확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을 했는데 좀 이렇게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다음 주 아마 의회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식 조직에서 서울 본부장이 3급으로 되면서 저희가 서울 본부의 위상을 어떻게 또 만들 것이냐 이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부가 제주도가 지금 중앙절충을 다니면서 특별자치도 국제자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라든지 중앙절충 그리고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 가보면 저희 제주 출신 어떤 사무관 5급 이상 과장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도 과장급이 1명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 지자체하고는 너무 지금 열악한 또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공무원들이 매번 출장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외협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앙의 네트워크, 제주도 친제주 인사, 명예도민 같은 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정부는 이제 정부의 예산이나 제도 개선 그리고 국회에서 또 예산이나 제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본부가 제 기능을 한다면 과거의 중앙절충과는 달리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주도 지역에 굉장한 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소상히 또 말씀드리고 또 도민의 좀 어떤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협치를 중심으로 일단 조직 개편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났고 도에서 그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용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해결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고정식 의원님,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뭐 도의 입장에서도 도에 좀 당부하고 싶은 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반적인 그 조직 개편 관련돼서는 도정이 바뀌면 조직 개편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안을 뭐 어제 우리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뭐 협치 정책실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도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협치 정책실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그 안을 갖고 있어서 출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한 거는 뭐냐면 원희룡 도정이 출발하면서 그거를 그 정책실을 진짜 이렇게 위상을 강화시켜 가지고 중앙 역할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에 뭐 밀려서 지금 상급에서 사급으로 지금 급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증빙이 되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희룡 지사가 그런 큰 뜻을 품고 출발을 했으면 그거를 의회와 저희 도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걸 이해를 시켜야죠. 이해를 안 시키고 언론에서 조금 이런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걸 갖고 이제 슬그머니 상급에서 사급으로 내려서 이제 그걸 저희들 앞에 지금 제출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앞으로 지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리더십을 갖고 지금 이 도를 이끌어갈지 굉장히 의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항들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직 개편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지금 정확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랑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 여론도 좀 들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사전에 좀 소통, 뭐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한석기 교수님, 이 협치를 어쨌든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이런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도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지만 지금 당장도 그렇습니다. 이제 기획관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전 협의가 덜 됐거나 또는 모자라서 나오는 그 초반의 시행착오 이렇게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 이런 토론 기회라도 해서 분명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원도지사께서 출발해서 6개월 내에 수평적 협치 기반을 구축하겠다,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통치체제 기반 구축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좀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그것도 여러의 거버넌스 유형들 중에 모델 중에 제주 실정에 맞는 모형을 구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무슨 독립형이니 연립병존형이니 네트워크형이니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것을 선택 보완 제주 실정에 맞게 하려면 굉장히 그 초기에 깊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협치정책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든가 왜 이러한 사전 이해라든가 설득을 못하냐는 거죠. 저 얘기는. 그리고 도의회도 그렇게 얘기하면 도의회에서 그걸 왜 수긍 안 하겠습니까? 그건 필요한 일이다.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계속 의원님들 지적하는 서울 본부와 이런 것들 그런 업무 영역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죠, 미리. 그런 질의가 올 거를 예상 못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와 겹치는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세부적으로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절충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은 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우리 제주도 안에서 뭐 시민사회와 관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 꼽는 그 국책사업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갈등을 빚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미리 구축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래서 이런 정책실이 필요하다 말이지. 이랬을 때 이걸 이해 못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업무 영역도 중앙업 필요한 때 뭐 예산 때문에 절충하는 이런 수준일지 아니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사전에 중앙정책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 사전에 그것을 조정 또는 뭐 갈등 예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정책 보자 여기면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한석지 교수께서 금방 이 수평적 협치 기반의 구축 확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직 개편과 이 집행부 조직 말고 그 원희룡 지사가 또 내놓은 게 협치위원회지 않습니까?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도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제주도 산하에 뭐 170개가 넘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 위원회 조직에도 민간인이나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 위원회하고 이 협치위원회하고 이게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협치위원회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먼저 좀 개괄적인 설명을 주상범 기획관께서 해주시죠. 그 부분 아까 우리 한석지 교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또 활용해서 이게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여기 시사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협치 모델이란 부분이 뭐 수년째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나온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구성을 또 하는 부분들도 학자들 간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소통 채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출발을. 그래서 기존의 소통 채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이제 정책 과정에 전문가나 도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각종 그 제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협치위원회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분야별, 뭐 지역별 이런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도의 업무보고에서 했지만 협치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게 어떤 기존의 위원회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은 아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양방향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어떤 보다 확대하고 구축하는 이렇게 해서 협치 모델을 만들고 이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능동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좀 기능하게 하면 아까 171개인데 더 만들어서 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협치 모델로 저희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뭐 관료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협치 모델을 딱 정립을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또 재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주민들이 앞서 있는 분야 뭐 그 도시 재생 문제라든지 농업 뭐 이런 해양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 그 주민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바로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 조직 그리고 새롭게 하더라도 바로 주민들이 좀 앞선 조직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갈등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어떤 의사결정 구조, 대표성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하는데 그런 아까 연구들을 협치위원회에서 좀 해서 그런 것들을 결과물로 도출을 해서 다른 위원회의 활동을 좀 지원하는 이런 모델을 그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하면요. 예. 그 아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한다는 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준비위에서 기존 위원회를 쭉 분석해봤어요.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부실입니다. 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협치로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치 체제를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또는 합리화시키기 위한 위원회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부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지금
이 위원회들이 171개, 사회협약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금방 말씀하신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도에만, 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거고, 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갈등 해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것도 기능이 거의, 도의회에서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니냐.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여기서 얘기하긴 시간상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다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협치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협치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고쳐야죠. 자, 정리할 건 정리해버려야죠. 중복되는 거. 그리고 정비해야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대전환시키면 됩니다. 대전환시켜서 그 구성 인자들부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공식 관도 있고, 관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 민간 부문,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로 이것을 잘 구성해가지고 도지사가 거기 권한을 위임해줘야죠. 거기서 정책 예산을 전부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위원회 수가 아니라 질이거든요. 질적으로 전환시키면요. 그 위원회 자체가 모두가 협치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 협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위원회에 그 대해서 좀 제가 보충 설명을 한다면요. 지금 그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가 지금 170여 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원회가 왜 이렇게 생겼나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지금 그 많은 권한들이 지금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양돼서 법령으로 한 85개가 법령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구칙으로 84개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후령으로 2개, 그래서 171개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는 지금 136개로 지금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을 되면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위에서는 행정장관과 감사할 때는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느냐. 하지만 법령 그리고 조례규칙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해서 이거를 앞으로 협치위원회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지역마다 지금 주민자치가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특별법에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더라도 주민협치위원회라든가 이거를 상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야거든요. 이걸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두면 굉장히 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에 지금 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제가 의원으로서의 자료를 봐서 보면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조례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고 훈령으로 만들어야 해서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지금 170개가 딱 만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석지 교수님께서 아까 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위원회 자체가 아까 우리 170개 있는 것 자체가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위원회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기능이나 거기에 역할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그 의회에서 그 위원회 기능을 이렇게 한번 참여도 하고 이렇게 보면 도정의 뜻대로 전부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여러 가지의 민간인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 거기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법적으로도 위임돼 있고 그러면 위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도정의 입맛대로, 도정의 방향대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정의 선거공신이나 도정의 좀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인적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협치가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171개 위원회가 제주도가 인구 비례해서 10,000명당 약 2.9배 정도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약 0.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위원회가 거기에 많은 다양한 시민단체나 시민조직이나 또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 또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게 바로 협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모든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모든 분야의 평가라든가 위원회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의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민선 사기 5기의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그렇지 못해서 선거공신이라든가 아니면 도정에 협력하는 사람들 또 위원회 자체에 뭐 엊그저께도 드림타워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만은 국장급이 와서 예.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가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협치의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 특별자치구가 돼서 중앙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제주도는 그 권한이 도지사 권한에 머물고 주민 권한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게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왕적 도지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위원회들의 진짜 민간 부분이라든가 시민사회부를 대폭 참여시켜가지고 권한을 그쪽으로 도지사 권한을 이양해주면 자연히 그것이 일반 주민에게 권한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이게 그 자체가 협치위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아까 얘기하면 정부가 이 협치라는 것은 정부 개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관치에서는 정부가 지금 공식 정부만 되는데 이 비공식 민간 시민사회까지 참여를 하니까 정부가 커지는 거죠. 정부가 자연스럽게 그 커지게 하는 위원회가 바로 이 각종 위원회가 된다면 이 모든 문제를 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평적 협치 체제의 기반이 되는 거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네. 지금 위원회의 구성이 이 도정의 뜻대로 지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171개 위원회 그 많다 하는 말씀들은 지금 상대적이었는데 아까 거의 뭐 한 게 특별자치도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하던 위원회들도 다 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상당히 특별자치도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그렇게 입맛대로 구성돼 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또 보시기에는 또 뭐한 건데 일단 저희가 위원들은 공모 원칙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 위원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나 여성 풀 그러니까 이 풀이 좀 이제 약간은 제주도가 지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뭐 도시계획, 뭐 건축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정책에 반대했던 분들이 그 시기에는 또 이제 위원회에 참석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도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치 모델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대통합의 또 하나의 그 원천으로 그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어떤 질적인 또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아까 행정의 입맛대로 이렇게 도정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정보나 행정을 어떤 계획안 이 두툼한 계획안을 한 번에 한두 달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검토해서 와서 위원회에 와서 결정한다는 건 상당히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상당히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상당히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이 먼저 그 정보 공유를 굉장히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능력을 배양하고 하는 부분들을 협치위원회가 어떤 지원 기능을 한다면 아까 위원회의 전체적인 활동이나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금년 하반기에 좀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위원회 이 관계를 절대 그 지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 안 하면 절대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에서 지금 전부 이 위원회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고정관념이 지금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 5단계 제주도 제도 개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 개선 과제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중앙에서 그 내용을 달라는 것만 있지 제주도에서 좀 법적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를 예를 들어 감시하는 제도적 그런 법령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만 달라는 그런 내용만 지금 제도 개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만 강해지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시민사회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집행부를 위주로 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 포함시켜가지고 제도 개선을 포함시켜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순항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왕적 도지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법으로 보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5단계까지 지금 국회에 내일모레 제출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단계에 갈 때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런 과제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만이 특별자치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왕적 도지사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왕적 도지사의 관치로는 제주도민 통합도 민관 일체감도 이룰 수 없다는 이 평가는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서 지금 협치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치의 기반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많다 적다는 일을 안 하면 많아 보이는 거고 일을 제대로 하면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의 주민들, 일반 주민들을 대폭 참여시켜 가지고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라는 거죠. 협치는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1차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을 그 위원회에 부여하고 위임하고 거기에서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행정은 집행만 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 그렇게 제도화할 수 없으면 그거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거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자기 권력을 좀 내려놓겠다. 그래서 위임하고 관리는 하라는 거예요. 관리는. 아예 손 떼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 정도는 도와 의회와 의논해가지고 그 기반 구축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빨리 시도를 하시죠. 그 이 제주도 산하에 지금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제 공무원들로 돼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 일반적으로 호선을 하게 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을 선출할 때. 그다음에 공무원이 또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도지사로 한다, 행정부지사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로 만든 위원회들은 그렇게 당연 규정으로 좀 할 수도 있고, 또 법령상으로 돼 있는 거는 또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법령상으로 국토계획법상의 어떤 그 위원회들이 그 법령을 개정하려면 전국적으로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지금 공무원들의 위원장인 경우는 대부분 그 내용을 잘 알거나 하는 소관 국장이 이렇게 하거나 설명을 또 해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동의를 얻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부분이 인적 구성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의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도정 그 정책 위주로 간다 하는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게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 원희룡 도정의 약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선될 때는 이러한 변화를 좀 바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 교체의 바람과 또 구시대의 답습을 이제는 벗어나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 이러한 주문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요구를 이제는 정말 도지사가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과정이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실은. 또 도민과 함께 도민 속에 파고들어서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소통이고 아까 수평적 협치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협치. 지시에서 따라오는. 근데 이제 시민단체, 시민조직과 공조직, 그다음에 민간조직 이 모든 것들이 수평적으로 교대하면서 도민공감대의 형성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도의원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발언권이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일례를 들어서 도시계획 얘기도 했지만 풍력 관련해서 의원으로서 참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하면 그게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의회는 의회대로 잣대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그 도정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협치의 모델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활성화하고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협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뭐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 협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좀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면서 선거 공신이 아닌 인물을 이제 임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행정시장을 임명을 하는데 사전 뭐 내정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시장 공모 과정 그리고 이 결과를 놓고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도민사회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전 내정설 좀 신선하다 뭐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예, 한석지 교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예, 저는 저는 이런 생각도 최근에 듭니다. 예, 지금 뭐 사전 내정설이다, 뭐 비밀이다 하면 좀 음습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결과 임명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제주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막 이것저것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바에는 말입니다. 아예 임명권자의 권한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사전 예고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몇 명을 시장으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사전에 예고를 해버리면 예고하고, 예. 오히려 언론인이 그죠? 예. 또 시민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거론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을 낙점해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굉장히 공개적인 거죠. 예. 너무 뭐 사전 내정 뭐 뒤에서 밀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공개적으로 나가버리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임명권자가 법적으로 임명권자라 하지만 도지사는 정치적 표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임명권이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권자들의 눈높이, 그들의 찬반, 이것을 참고하면서 임명해야 하는 게 사실 도리입니다. 선출직 도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예고제가 더 떳떳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말로만 공모고 그러지 않을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정직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번 행정시장 문제를 놓고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오면서 지금 공무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특별히 봤습니다. 보니까 시장은 공무를 의무로 해야 된다는 지금 특별제 조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또 사전 예고제로 하려면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시장 임명하고 서귀포시장을 임명한 걸 보면 굉장히 뭐 행정 전문가 그리고 사회단체에 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큰 뜻을 품고 시장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과정에 그래서 좀 잡음이 좀 있는 것도 지금 사실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공모서를도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누구가 된다 찍었는데 그분이 다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은 몰랐는데 밖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공모설이 있다는 그런 거지만 지금 제주시장은 사회단체를 하던 분이 지금 시장을 맡았는데 나름대로 지금 도덕성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좀 공약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회단체의 출신도 시장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전문가만이 행정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자체는 그 밑에 조직이 부시장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그 국장 레벨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시장이 역할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뭐 공무원 출신이 와서 꼭 시장을 한다. 그걸 하면 도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희들 또 의회에서 지금 그런 걸 느껴보면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그런 분들이 새로운 또 이런 정책이 발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평군수 같은 분도 PD 출신이 직선제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5만 정도의 구민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한편 나비축제를 지금 완성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자치단장이 돼서 그거를 한 거예요. 해서 하듯이 뭐 지금 서귀포는 뭐 행정정보 같고 해서 이런 시장 인선 관계에서도 잡음이 있지만 지금 뭐 또 감사위원회에서 또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성 관계는 금방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질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왕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좀 과감하게 시민들이 좀 힘을 실어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 그 현실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다양한 것 같지만 딱 그 대별해 보면 사실 그 고위공직자는 그 어떤 직권을 이용해서 부패로 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권을 이용해서 부패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 어쩌면 정당성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정당성과 또 일을 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효과성, 능력, 전문성이죠. 이 두 개를 공히 요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정서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떤 실천적 비판보다는 이 윤리적 비판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 제주도의 경우 보면은 두 시장을 했을 때 한 분은 굉장히 공무원 경험이 많은 여성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한 점은 관치에 오래 익숙해져서 이 협치 체제로의 전환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전문성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덕성은 좀 왜냐하면 시민단체라는 게 도덕성이 생명이거든요. 우리도 일을 해봤지만 그냥 그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일단은 파격적인 인사로 그렇게 좀 상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격이 충격으로 연결돼 버렸다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전문성 이전에 이 도덕성 문제 사실 부패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사전에 부패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차단하고 싶은 이런 심정은 도민들에게 있을 겁니다. 전 뭐 대한민국 국민. 일단 오늘 그 토론이 그 행정시장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아까 한석지 교수께서 사전 예고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시장 후보자, 행정시장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뭐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지사께서 협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에 우리 야당과의 어떤 관계 복원을 위해서 또 협치를 위해서 야당 쪽에 이제 행정시장을 많이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야당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도가 뭐냐라는 차원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엇박자가 좀 나서 너무 급하게 또 어떤 사전에 준비 없이 이렇게 선정을 한 그런 느낌이 좀 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가장 협치화가 어울리는 것이 아까 우리 한석지 교수님께서 설명했지만 시민단체와 여성. 그동안에 제주시장이 12분이,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 합쳐서 12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남성분으로만 거의 돼 있었고 여성은 최초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출신 최초.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러닝메이트제 또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갈 수 있는데 러닝메이트제는 사전에 도지사와 함께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도덕성이나 또 전문성 이런 자질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러닝메이트제로 가지 않고 당선된 후에 임명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주시장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그래도 제주시장 같은 경우나 서귀포시장 마찬가지지만 인구 45만 인구를 갖는 수장인데 그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임명해버릴 경우에 전문성이나 도덕성, 자질 검증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번 도정에서 재의결 상황까지 오면서 조례가 부결돼 버렸거든요. 폐기 처분까지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주시장이든 서귀포시장이든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면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번에 질문하니까 조례제정 절차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는 도지사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지사 의지가 있으면 청문회 상에서 우리 시장을 좀 검증해달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상범 기획관님, 이게 지금 지난 도의회 때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뭐 마음은 동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제도와는 저희 제주도 특별법에서 환경경제부지사 지금 부지사님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행정시장 그 지금 거의 어떤 그 기초자치단체형으로 거의 권한을 이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그 책임행정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치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한 그 내용들은 법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장 임명에서 내정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뭐 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에 의하면 예. 공모 절차는 분명히 그 거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기사님 생각하는 다른 정치 그리고 새로운 또 성장을 위해서 그 시민과 어떤 도정의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한 분이 오셨고 예. 그리고 현장의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행정 여성 공무원이 또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흠이 있고 일정 뭐 단점이 있겠지만 아마 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그 적격자들이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 절차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아까 한석기 교수님 말씀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행정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기업 사장도 도지사가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모 절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제 공기업 사장을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한 그 관심사인데.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김의원 의원님이 그 시장 런닝메이터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런닝메이터를 하면 4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사 그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려고는 꺼리는 그 입장이고 그 행정시장의 지금 그 인사청문회 관계는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를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조례를 했습니다만 사기법에서 안 된다고 제의를 해버렸는데 이거는 분명 그 지금 인사청문회 관계는 이번 제도 개선 5단계 개선 그 단계에 그 과제에 꼭 삽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협치 지사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 지사님이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예. 이거를 좀 인사청문회 관계를 제도 개선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로 그 진짜 우리 지사님 출발하는데 큰 제주도민들이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네. 이 청문회 저는 각급 네, 기관장이나 그 특히 공공기관들 이게 청문회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청문회 확대하는 거를 뭐 도의원들이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민 대표기구 아닙니까? 도민들이 한번 심사 과정을 거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고위직에 있을 사람들이 한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요. 특히 제주관광공사 뭐 잘 아시다시피 분명 직권을 이용한 비리로 도중하차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전문성 못지않게 이 도덕성에 도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관광공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제도적으로는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도의회 청문회겠죠.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좀 도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협치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오늘날 정치인 도지사도요, 도민들이 절대 영웅 대망론에 빠진 도민 없습니다. 영웅을 바라지 않아요.
평범한 일반 시민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공직자 임명에 실패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임명되거나 이랬을 때는 뭐에 직접 문제가 되느냐면 협치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협치의 윤활유는 뭐냐면 신뢰거든요. 도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없이 협치가 성공할 수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도민들이 실망하고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협치는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인사 문제를 협치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한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시장, 그다음 공사사장 3분 이것만이라도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는 예. 공사사장 세 분은 어디입니까? 개발공사,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 세 분. 요거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예. 요 3개만이라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검증 관계를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요 3개만 4개만이라도 예. 꼭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도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그 집행부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법적을 제도적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달라고만 하지 자기네가 좀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거를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절대 올리질 않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협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저는 진짜 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 또 대전광역시 그 시장님이 그 당선되면서 그 공약할 때 그 공기업 사장을 그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자세히 들여보다 보니까 그것도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또 저희가 임의대로 또 할 수 없는 게 다른 시도의 어떤 그런 관계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만 어떤 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좀 빨리 5단계 하자 하는 부분도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떤 그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제도 개선을 좀 해야지 지금 실행이 돼야 된다고. 타시도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시도는 지금 옛날 그대로의 저 지방자치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모두 고유 권한을 지금 제주도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3천 몇십 개의 그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지금 이관됐습니다. 그럼 그 권한이 누굴 누리냐면 지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자는 거지 타시도가 무슨 비교를 합니까, 지금. 타시도가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리 중앙에서 보면은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 사퇴에서 보듯이 예, 이렇게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 자연적으로 사퇴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잠재적 공직자들에게는 어떤 이 도덕성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관광공사나 개발공사 물론 뭐 당선 이후에 정치적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느냐.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이제 당선 이후에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정치적 신념을 갖지 않은 동지들을 다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거에 하기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도덕성이나 또 아니면 이제 전문성, 특히나 이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성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 아까 도덕성 얘기했는데 지금 공기업 부채가 약 1조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이런 부채가 많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전문성을 겸비한 예. 그러한 사람들을 이 공직에 임명함으로 인해서 제주도 차원의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석지 교수부터 이제 시작해 네, 주시죠. 앞에 뭐 협치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협치 성공에는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가진 도지사, 고위공직자들은 조금 그것을 좀 내려놓고 또 같이 참여하는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역시 굉장히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권력도 이제는 봉사 개념으로 인식해서 협치에 가담을 하셔야 하고 주민들도 좀 성숙한 모습을 갖추면서 성숙한 자세로 협의하고 협력할 때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가 지금 돌파구를 찾는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상범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제주도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그 손을 뻗어야 되는 게 도민들한테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뭐 합법성이라든지 효율성에 근거했지만 이제는 형평성이라든지 절차적 타당성 여기에 없으면 외면받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치는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그치지 않고 이제 확실히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또 나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 공감대 형성,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협치를 하기 위한 도민 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도정, 원도정이 당선된 이유를 잘 알고 도민 속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 이상의 지지를 얻은 도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지난 세대, 구 세대의 답습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서 협치를 좀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조직 개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늘 협치에 대해서 많은 의논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관련된 것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내용을 갖고 우리 그 타 상임위라든가 도민들로 하여금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결정을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확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안고 원희룡 새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와 조직 개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출발이 순탄치 않습니다. 협치를 통해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지, 또 도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